예, 안녕하세요. 봉팔도사입니다. 예, 저는 이번에 네이버 TV에 관상학 강의를 한번 열심히 한번 올려보고자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된 봉팔도사라고 합니다. 예, 네이버 TV 제가 이렇게 한번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. 네이버 TV의 그 관상학 강의에 대한 그런 컨텐츠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걸 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한번 보던 차에 네이버 TV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한번 나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정통 관상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. 아, 정통 관상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관상서를 바탕으로 책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 관상학 강의를 마의상법이란 마의상법이라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. 예, 그래서 이게 이 마의상법이라는 책이 이게 실은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봐야 하는 책이에요. 이 책은. 예, 이 책은 안 보면 안 됩니다. 예, 한마디로 무조건 봐야 되는 책이거든요. 근데 이 책이 좀 한 1000년 전 책이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 책이 어려워요. 실은. 이 책의 그때 당시에 뭐 중국의 풍속이라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책이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중국의 풍속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게 다 이제 스며들어 있어요. 이 책에. 그러다 보니까 좀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그 중문학이라든지 중국 그 문화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도 이 책을 같은 한자인데도 이 책을 조금 뚫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. 그래서 이 책은 앞으로도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될 책이긴 해요, 실은. 이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은 한자인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정말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. 그래서 저는 그분 얘기도 들어보고 이분 얘기도 이제 들어보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중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 점은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겠구나.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최대한 요 어떻게든지 이제 정통 관상이라고 하면은 이 관상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뭐 마이상법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. 나중에 또 이제 마이상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해드릴 얘기가 꽤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일단 관상학을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12궁 많이 하거든요. 처음에 12궁. 관상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12궁에 대해서 뭐 12궁이 어떤 건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. 근데 이 12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얼굴의 12군데의 그 부위에 그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. 그런 거를 이제 얼굴을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12가지의 그런 그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이 12궁 먼저 12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. 이게 그래도 접하기 가장 흥미도 있고 알기도 쉬우니까요. 그래서 12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궁의 첫 번째는 명궁이거든요. 명궁. 이 명궁은 마이상법에는 명궁의 위치를 좌우 눈썹 사이라고 그래요. 좌우 눈썹 사이. 눈썹이 이렇게 나가면은 눈이 이렇게 있고요. 명궁의 위치는 여기라는 얘기죠. 여기가 명궁이라는 얘기죠. 요 눈썹 사이. 그래서 이 명궁이 굉장히 그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살이 통통하게 찐득한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명궁이 잘생기면은 실은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
능력을 보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. 예. 아,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겠구나. 이 사람은 똑똑하. 물론 뭐 공부를 잘해야지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. 예. 공부머리하고 뭐 일머리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이 명궁이라는 곳이 깨끗하고 잘생기면은 공부를 잘한다. 네, 그런 말이 있어요. 학문에 대통한다. 그래서 그러고 이 명궁이라는 부분이 물론 공부 뭐 이제 학당이기도 하는데 그 학당이라는 거는 예,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학당의 하나이기도 한데 이 명궁이라는 거는 명궁은 실은 이 일생의 운을 좀 주관을 해요. 그래서 이 명궁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은 조금 인생이 고단할 수가 있죠. 좀 막힘이 좀 있을 수도 있고,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막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명궁이라는 곳이 12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. 그래서 이제 마이상법을 그렇게 보면은 명궁은 두 눈썹 사이 산근 위에 있습니다. 이 산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.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과 눈 사이 코뿔이라는 얘기죠. 산근. 예. 여기가 산근인데 산근 위라고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눈썹 사이죠. 예. 그래서 산근 위, 그 눈썹 사이의 위치를 명궁이라고 하고 이 명궁을 그 인당이라고도 해요. 인당. 인당. 이 인당은 뭐냐면은 그 도장을 찍은 듯한 그런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인당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명궁과 인당은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뭐 인당이라고 그러죠. 아, 저 사람은 참 명궁이 잘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인당이 참 잘생겼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보통. 그래서 이 명궁에 대해서 이게 좀 이 핵심은 뭐냐면요. 제가 이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12궁 명궁의 핵심은 뭐냐? 명궁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그리고 명궁 밑에가 상근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이 상근하고 명궁이 끊어지면 안 돼요. 상근하고 명궁하고 잘 이어져야 돼요. 이 콧대가 이 명궁하고 인당하고 콧각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옆모습으로 그릴게요. 이마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콧대가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명궁 이 상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푹 꺼져 있다든지 눈썹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상근 여기가 상근이니까 요 상근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푹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이 상근하고 인당하고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푹 꺼지면은 인생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. 많이 피곤하고 여자들은 좀 과부상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. 이게. 그래서 요 상근의 위치가 41세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상근이 약간 낮거나 끊어지고 명궁하고 잘 이어지지가 않으면은 40대 초반에 조금 고난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. 저도 약간 약간 낮은 편인데 상근이 40대 초반에 고생 많이 했죠.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이마가 잘 생기고 이마 이 기세가 코끝까지 잘 연결이 되면은 이게 약간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상근이 높으면서 요 인당하고 상근하고 잘 이어져야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이렇게 이어지면은 좀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집안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. 이마랑 상근이 잘 생기면은 좀 좋은 집안 그런 뭐 자식일 수도 있죠.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너무 높으면 안 되죠. 물론 뭐 관상은 좀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거니까요. 상근이 이렇게 푹 꺼진 것도 안 좋은데 이게 너무 높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콧구멍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좀 끊어지지만 끊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적당하게 딱 봤을 때
자연스럽게 인당에서 코끝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이어지면은 좋죠. 그래서 실은 이 명궁 강의는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명궁이 깨끗해야 되고, 그리고 명궁에는 그런 뭐 점이라든지 뭐 흉터라든지 그런 게 절대 있으면 안 돼. 점이라든지 그런 뭐 흉터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좀 막히는 일이 많아요. 살면서. 그래서 명궁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막 싸움박질해서 막 찢어지고 그래서 막 꼬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대흉이 되는 거예요. 대흉 지상 중에 하나가 명궁에 큰 흠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명궁을 소중하게 아끼고 잘 가꿔야 된다. 그리고 이 마이상법에 보면은요, 비량이 곧게 솟으면은 재산이 늘어나고, 눈에 흑백이 분명하면은 재백이 풍성하게 가득 찬다. 핵심적인 관상의 핵심적인 게 좀 많이 나왔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명궁하고 상근하고 이어져야 된다. 이어지면 되고 이제 끊어지면 좀 안 되고. 그리고 콧대까지 잘 연결이 딱 되면은 이 일자로, 그리고 요 코끝을 준두라 그러거든요. 여기가 동글동글하고 여기 약간 풍만하면은 이게 좀 재물복이 있다는 얘기예요. 나중에 재백궁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이 재백궁은 그 재물을 뭐 얼마나 좀 잘 버느냐 뭐 이제 그런 복을 보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재백궁은 코를 주로 삼아요. 코를 주로 삼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. 그래서 코도 잘생기고, 그리고 눈에 흑백이 분명하면, 굉장히 요 마이상법에는 눈에 흑백이 분명하면은 이게 뭐 재백이 풍성하게 된다. 코를 비롯해서 눈에 흑백이 분명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. 눈이 있으면은 요 눈동자랑 요 신자위하고 눈동자가 색이 깨끗한 거예요. 뭐 신자위는 해야 되겠죠. 뭐 누리끼리 한다든지 뭐 좀 치끄무레 한다든지 뭐 그러면 안 좋은 거고, 요 눈동자는 까매야 돼요. 동부가 우리 인종은 눈동자 까매야 되잖아요. 눈동자도 까맣고 선명해야 되고 또렷해야 되고,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. 좋은 거죠. 이거 나중에 이건 뭐 이제 12분 강의하다 보면 이제 곧 나옵니다. 그래서 명궁은 이런 눈과 더불어 상근하고 또 잘 이어져야 되고, 그리고 콧대도 잘 일어서고 잘 곱고, 코가 또 이게 잘 생기면은 요 세 가지가 만약에 합쳐져 있는 관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마이상법에 보면은 또 뭐 세 개의 골기가 세로로 서면, 이게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이마에 세 개의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이마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귀가 이렇게 있고 눈썹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딱 쳐요. 요 이마에 그 뼈가 가운데 뼈가 이런 식으로 골기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뼈가, 이마에 뼈가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쓰는 거는 흉한데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는 이거는 좀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마에 이런 식으로 뼈가 잘 관찰해 보니, 관상을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좀 내가 관상을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 이마를 잘 보시면은 아마 알게 될 거예요. 햇빛에 비친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이 뼈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이게 뼈가 잘 솟고 선명하고 잘 서 있을 때고 우뚝 심차게 서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이상법에도 이 명궁, 첫 번째 명궁 설명이 이게 나오는데, 이렇게 뼈가 세 개가 있으면은 역마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. 역마성. 무당들이 그러잖아요. 역마? 역마살이 끼었네? 뭐 그러잖아요. 역마라는 건 많이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, 이게
이때당 1000년 전에 그런 역마랑 지금 무당들이 하는 역마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. 예.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뭐 여기저기 잘 많이 돌아다닌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이건 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역마성은 뭐냐면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. 내가 관록이 있어서 조정의 뭐 대신이라든지 높은 관리가 됐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전국으로 이제 유람을 다닌다는 거예요. 예. 높은 관리들은 뭐 어디도 뭐 평양 감사도 갔다가 함흥 감사도 갔다가 그러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을 유람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조정의 높은 대신들은 사신으로 외국에도 많이 가잖아요. 예,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전쟁이 나서 어디를 뭐 정벌해야 되겠다. 그러면 뭐 대장군한테 야 너 저기 북방에 가서 좀 정벌 좀 하고 와라 그러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요 역마가 잘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런 사람들 보내면 뭐 잘 되겠죠.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실은 역마입니다. 뭐 어디 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. 뭐 운송업이나 그런 거를 해서 뭐 전국에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 역마가 아니죠. 이때 얘기하는 역마. 네. 좀 지금 뭐 이렇게 관상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당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역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계속 제가 이어나갈게요. 마이상법 명궁에 대한 얘기를. 인당이 움푹 꺼지면은 좀 춥고 가난하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명궁 인당이 약간 살찐 것처럼 약간 포동포동한 게 좋다고요. 이게 이렇게 앉아주세요. 이 인당이 약간 볼록해야 돼요. 약간 볼록해야 되고,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통통하고 약간 넓고, 이게 너무 좁고 그러면은 이게 뭐 좋은 게 아니죠. 그래서 인당이 약간 널찍하면서 살이 좀 포동포동, 좀 튀어나오고, 그리고 깨끗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. 인당에 어지러운 주름이 있으면은 고향을 떠나고 철을 극한다. 인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당에 주름이 좀 어지러운 주름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뭐 짜글짜글짜글 이렇게 주름이 있다든지,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막 꽂히는 주름이 많다든지. 요 가운데 이 꽂히는 주름을 현친문이라고 그러거든요. 요 현친문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. 보면 꽤 있어요.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현친문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, 이거 나중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요 현친문이 있으면은 이게 좀 안 좋아요. 조금 와이프하고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,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. 좀 있으면은.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인당에 많이 어지러우면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. 이마가 좁고 눈썹이 메마른 듯하면 재산을 잃고 하는 일마다 막힌다. 이마가 좁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이마가 위아래로 이렇게 좁다는 거죠. 이걸 이제 액착이라고 그러는데, 이마가 좀 좁은 거예요. 이러면 좀 이마 좁은 분이 보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게 관상학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눈썹이 이마가 좁고 눈썹이 메마르다면 재산이 있고 막히고 시왈 눈썹과 눈썹 사이 중앙을 명궁이라고 하니 맑고 깨끗하게 빛나면은 모든 학문에 대통한다. 대충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. 인당이 어지러운 주름이 있으면 막히는 일이 많다. 말씀드렸고.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는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. 인당이 이렇게 뭐 깨진 상이면은 집안 재산 모두 잃고 조상의 종묘까지 모두 다 잃게 된다.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. 당연히.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이 관상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. 실은. 그래서
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. 이게. 네. 그래서 이게 보면은 12궁에서 보면은 마이상법에 보면은 이 명궁에 대한 이 설명이 꽤 긴 편이에요. 12궁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죠. 네. 그래서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고 굉장히 이 명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. 소중하게 잘 아끼고 로션도 좀 잘 발라주고 그래야 되겠죠. 네. 그렇습니다. 오늘 알기 쉬운 정통 관상학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제가 이제 앞으로 12궁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찍어놓은 게 실은 있어서 이거는 오늘 거는 제가 한번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 찍은 거고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상학 강의에 대해서 정통 관상학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릴 거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